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28호 제5면 기사입니다. 구리시 반려돌봄센터 6월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구리시는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문화 조성과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5월 20일부터 2026년 6월 구리시 반려돌봄센터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구리 시민과 반려돌봄센터 유기동물 입양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오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구리시 통합예약 포털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맞춤형 과정으로 운영된다. 주요 교육 과정은 발달장애인들과 함께하는 동물매개 활동 반려동물 돌보미, 펫시터, 자격증 과정, 6주, 반려동물 초상화 만들기, 4주, 1일, 원데이, 반려견 마사지 반려동물 아트 등 반려인들의 수요를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반려동물 돌보미, 펫시터, 자격증 과정은 반려동물 돌봄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반려동물 돌보미, 펫시터, 자격시험 준비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하며 양모펠트 반려동물 초상화 만들기와 반려동물 아트 과정은 반려동물과의 소중한 추억을 담을 수 있는 체험형 교육으로 운영된다. 또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동물매개 활동은 구리시 발달장애인들과 구리시 유기동물들과의 매개 활동을 통해 교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도모하는 정서 프로그램으로 마련돼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교육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정별 일정에 따라 운영되며 자세한 내용은 구리시 통합예약 포털 또는 구리시 반려돌봄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라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체험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 반려돌봄센터는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지원뿐만 아니라 반려문화 교육과 시민 참여 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광명시 청각장애인 학습권 보장 수어통역 활동가 양성 박차. 광명시가 청각장애인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현장에서 활약할 전문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21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수어통역 활동가 양성 고급과정 수료식을 열고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 수어통역 활동가 7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청각장애인 평생학습 참여를 지원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수어통역 활동가를 기르고자 마련한 심화 교육 과정이다. 중급 과정을 수료한 시민들이 참여해 전문성을 높였다. 교육은 지난 4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총 14회, 28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상황별 수어 표현, 실제 통역 상황을 반영한 토론 및 시나리오 연습 등 실습 중심 교육으로 수강생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그 결과 수강생 7명 전원이 과정을 성실히 이수해 수료율 100%라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번 고급 과정은 단순 이론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 연계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교육 기간 중 수강생 4명이 실제 청각장애인이 참여하는 평생교육 강좌, 파크골프 강좌, 광명자치대학 탄소중립학과의 수어통역 활동가로 참여했다. 이들은 현장 경험을 쌓고 청각장애인 학습자 의사소통과 학습 참여를 지원했다. 이날 수료식에 참석한 한 수료생은 실제 통역 상황을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 연습과 현장 활동으로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청각장애인 학습 참여를 지원하는 수어통역 활동가로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은 수어통역 활동가는 청각장애인 학습 참여와 소통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단계별 양성과 현장 연계로 장애인이 차별 없이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환경을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시 2026년 의료요양통합돌봄 특화사업 제공기관 모집. 구리시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지역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구리시 의료요양통합 돌봄 특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을 오는 2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료 요양 돌봄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며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심한 지체 뇌병변 장애인이다. 대상자는 통합 지원 절차를 거쳐 선정되며 개인별 욕구에 맞춘 돌봄 서비스가 연계 제공된다. 모집 분야는 총 3개 분야, 5개 사업으로 일상 돌봄 주거 개선 방문 운동 서비스 등이다. 일상 돌봄 서비스는 가사 지원과 이동 지원을 통해 대상자의 일상생활 유지를 돕고 주거 개선 서비스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방문 운동 서비스는 대상자의 신체 기능 유지와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관련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과 시설, 법인, 단체 등이며 시는 수행 역량과 인력 구성, 사업 수행 계획, 안전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6개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예산은 총 2억 7천만 원 규모로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의료와 돌봄이 연계된 통합 지원 체계를 통해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광명시 일상복귀 치료 스테이션 운영.
광명시가 퇴원 후에도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우수한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상복귀 치료 스테이션 사업을 오는 6월부터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일상복귀 치료 스테이션은 뇌졸중이나 골절 등으로 급성기 치료를 마친 환자들이 퇴원 후 돌봄 공백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맞춤형 집중 재활 치료를 제공하는 재활특화 통합 돌봄 서비스이다. 주요 대상은 급성기 치료를 마치고 재활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과 지체 뇌병변 심한 장애인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쾌적하고 우수한 재활 환경을 갖춘 관내 의료기관 2곳을 선정했고 지난 12일에는 타교양병원 대표 최웅식과 15일에는 로하스 광명요양병원 대표 김진만 과 일상복귀 치료 스테이션 사업 수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어르신과 장애인 맞춤형 재활시설 리모델링, 전문 재활 장비 도입, 전문 인력 확충 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은 이번 사업으로 시민들이 타 지역 병원으로 멀리 갈 필요 없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질병이나 사고가 일상의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꼼꼼한 복지 안전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신현동 새마을회, 취약계층 위한 사랑의 계절김치 나눔. 광주시 신현동 새마을회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지난 20일 신현 한통마을회관에서 사랑의 계절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경제적 어려움과 돌봄 공백 등으로 반찬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정성이 담긴 먹거리를 전달하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새마을 회원과 지역 주민 등 20여 명이 참여해 이른 아침부터 계절김치를 직접 담갔으며 준비한 김치 60통은 신현동 내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됐다. 노경화 신현동 새마을부녀 회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히 계절김치를 나누는 것을 넘어 지역 공동체가 어려운 이웃과 온정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를 담아 준비했다며 매년 새마을 회원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매우 뜻깊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신현동 새마을회는 매년 사랑의 계절김치 나눔 행사를 비롯해 행복의 감자 나눔, 김장김치 나눔 등 다양한 이웃 돕기 활동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